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술사 135회 시험 4교시 해설을 맡은 최현우 기술사입니다. 얼마 전에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요. 합격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합격하지 못하셨더라도 136회 시험이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남은 시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이 기간에 공부한 것들은 시험장에서 기억해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몰입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35회 기출문제를 보면 4교시 문제는 5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고전 토픽이거나 이미 출제된 적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분들께서 5번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 중에서 4문제를 골라서 접근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중 1번 문제는 꽤 오래된 토픽이지만 근래에 출제된 적이 없어서 2번, 3번, 4번, 6번 문제를 많이 푸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2번의 릴레이션 무결성 제약은 기본 토픽에 속하는 문제이고 6번 제로 트러스트는 최근 정보관리와 컴퓨터 시스템 응용에서 여러 번 출제된 데다가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서 예상 문제에도 자주 포함되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예비 기술사님들께서 선택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르는 문제일수록 정확한 서술과 도식화의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순서대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번, 확장성 해싱은 고전 토픽입니다만 기출 토픽 위주로만 공부하셨다면 생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에 힌트가 거의 없고 충돌 회피 기법으로만 서술되어 있어서 정적 해싱 등 다른 기법과 착각해서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꽤 있는 문제였습니다. 2번 릴레이션 무결성 제약은 기본 토픽 문제로 이번 4교시의 키가 될 문제 중 하나라 보여집니다. 정확한 암기가 뒷받침되는 분들은 꽤나 상세하게 서술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서 점수 차이가 벌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번 이항분포와 포화송 분포 문제는 통계 문제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출제 경향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2교시형 문제임에도 1교시형 문제처럼 심플하게 나와서 오히려 목차를 구성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교시형 답안을 채우려면 꽤나 상세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답안을 채워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4번 빅데이터 시각화는 131회에 데이터 시각화가 출제된 적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한 문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와 방법, 도구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상세하고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을 위한 테스트 기법입니다. 인공지능의 신뢰성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출제한 의도는 이해하겠지만 대부분의 예비기술사님들께서 테스트의 명칭이 생소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예비기술사님들이 이 문제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되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테스트 방법이 있다는 것 정도는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6번 문제는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정보관리 131회에도 출제되었고 컴퓨터 시스템 응용에서도 계속 출제되고 있는 핵심 토픽입니다. 단 이전 회차와 다른 점은 24년 말에 가이드라인 2.0이 새로 발표되었고 이번 문제에서도 2.0을 직접 언급하였으므로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답안을 서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각각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는 확장성 해싱입니다. 확장성 해싱의 개념 및 구성 요소, 그리고 충돌 회피 기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의 답안지를 작성한다면 먼저 이렇게 반 페이지 개요도를 하나 그리고 개념과 구성 요소를 각각 반 페이지, 충돌 회피 기법으로 한 페이지, 그리고 추가 단락을 제시하는 데 반 페이지를 활용해서 총 3페이지를 작성하는 구도가 좋아 보입니다. 확장성 해싱은 디렉터리의 각 엔트리가 버킷을 가리키게 하고 충돌이 발생하면 버킷을 분할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문제는 확장성 해싱에 대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선형 방식이나 재해싱, 무작위 처리법 같은 다른 해싱 방법에서의 충돌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확장성 해싱은 버킷 분할과 디렉터리 확장 방식으로 충돌을 해결합니다. 확장성 해싱에는 디렉터리에 할당된 전역 깊이와 버킷에 할당된 지역 깊이가 존재합니다. 전역 깊이는 디렉터리 인덱스로 사용하는
상위 비트 개수이고 지역 깊이는 버킷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상위 비트 개수인데 아무래도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이를 쉽게 알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전역 깊이는 디렉터리의 각 엔트리에 써 있는 비트 개수와 같습니다. 즉 00, 01, 10, 011이 써 있다면 각 엔트리에 두 비트가 써 있으니 전역 깊이가 2입니다. 이 예시 그림에서는 000, 001 이렇게 세 개씩 써 있으니까 전역 깊이가 3이죠. 그리고 지역 깊이는 해당 버킷을 가리키는 엔트리가 하나일 때, 즉 그림으로 보았을 때 화살표가 한 개이면 전역 깊이와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역 깊이가 3인데 화살표가 한 개니까 이 버킷은 지역 깊이가 3이죠. 그리고 화살표가 두 개 가리키는 데서는 전역 깊이가 2입니다. 화살표 개수가 늘어날수록 지역 깊이가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화살표의 개수가 두 배로 증가할 때마다 지역 깊이는 한 개씩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두 개일 때는 전역 깊이보다 지역 깊이가 한 개 작고 화살표가 네 개일 때는 전역 깊이보다 지역 깊이가 두 개가 작습니다. 참고로 확장성 해싱에서 버킷 크기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정하는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4칸이니까 버킷의 크기가 4겠죠. 그리고 아래서 그린 예시 그림에서는 버킷 크기를 2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시 그림처럼 두 개의 레코드만 넣을 수도 있고 더 큰 크기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버킷 크기가 클수록 충돌은 덜 일어나겠지만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해야겠죠. 다시 충돌 회피 기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확장성 해싱에서 전역 깊이는 항상 지역 깊이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아까 화살표 개수를 말씀드렸는데 화살표 개수가 한 개일 때도 같기 때문에 항상 같거나 작을 수밖에 없죠. 지역 깊이가 전역 깊이보다. 그 말인즉슨 지역 깊이가 작을 때는 즉 이렇게 지역 깊이가 2일 때 전역 깊이가 3인데 지역 깊이가 1일 때는 화살표가 두 개 가리키니까 하나의 화살표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다. 다른 곳으로 보낼 화살표가 있다는 얘기는 버킷을 분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전역 깊이보다 지역 깊이가 작을 때 이럴 때는 분할이 일어나면은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 버킷을 분할해서 화살표를 다른 곳으로 보내서 화살표 지금 두 개가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서 버킷을 쪼개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각각의 버킷을 가리키는 화살표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각 버킷의 지역 깊이를 1 늘려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버킷이 쪼개지면은 지역 깊이가 3이 되겠죠. 반면 전역 깊이와 지역 깊이가 같을 때, 즉 해당 버킷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하나뿐일 때는 버킷을 분할해서 화살표 하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대처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만 가리키고 있을 때는 이걸 쪼개서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버킷은 이 상태에서는 분할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럴 때는 디렉터리를 확장해야 합니다. 결국 이 디렉터리를 늘려서 이 버킷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두 개가 되도록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야 이 버킷을 분할할 수 있으니까요. 디렉터리를 확장하면 전역 깊이를 늘리고 그리고 각 엔트리에 이제 들어가는 비트 수가 늘어날 겁니다. 그럼 전역 깊이도 늘어나겠죠. 그렇게 늘어난 비트만큼 디렉터리의 엔트리를 이진수로 채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전역 깊이가 2일 때 네, 이렇게 전역 깊이가 2일 때 이렇게 돼 있던 엔트리들이 전역 깊이가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면은 더 이상 화살표를 쪼갤 수가 없으니까 전역 깊이가 3으로 늘어나서 디렉터리가 확장되고 이 버킷을 분할해서 이제 이렇게 쪼개게 되죠. 이때 디렉터리는 두 배로 늘어나지만 실제로 레코드를 할당하는 버킷은 하나만 늘어나고 레코드의 재분배도 분할된 버킷에서만 일어납니다. 디렉터리를 확장했다고 해서 모든 레코드를 재분배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성 해싱은 버킷 분할과 디렉터리 확장 이것들을 통해서 충돌을 회피합니다. 그렇다면 레코드를 삭제할 때는 어떨까요? 확장성 해싱에서는 레코드를 삭제할 때 버디 버킷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버킷 분할로 분할된 두 버킷이 버디 버킷입니다. 네. 사실상 분할된 두 버킷인 버디 버킷을 검사해서 버킷 분할을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두 버킷을 병합해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개념이 버디 버킷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버킷에 남아있는 엔트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합병이 가능하죠.
버디버킷은 이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은 아니지만 물어본 내용을 직접적으로 확장시킨 개념으로서 사단락에 제시하였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장성 해싱은 여기까지였고요.